자, 오늘은 창업의 절차,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와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설립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에서는 우리가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이제 필요한 인허가를 필요하면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주소지 관할에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사업의 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그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것들은 신고를 득해서 미리 해당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개인 기업의 어떤 설립 절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개인 기업의 세무 처리는 원천징수나 가근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매월 10일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원칙 과거에는 분기 또는 일기 확정, 일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이제 2번 했었는데 요즘엔 또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신고하게 돼 있으며 매년 1월 예를 들면 회기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사업 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임금대장, 취업규칙, 4대 보험 등의 신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해서 법인의 설립 절차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법인의 종류, 한병에서 합자에서 유한에서 주식회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주소지, 대상 지역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소의 설립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설립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이 직접 가서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단 대리인, 법무사라든지 요즘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리인을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1인 이상의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 주식의 인수와 청약,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례 등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우리가 창립총회라는 걸 거쳐서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어떤 법인이라는 개체가 설립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제
그 자본금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뭐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게 되는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실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실제 업무를 뭐 봤으면 실제적으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업무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립 절차의 기본은 그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뭐 친목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절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게 되며 발기인만이 전부 인수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발기설립이라고 합니다. 발기설립은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일부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그 외의 것은 주주를 모집해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설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뭐 신규로 창업하실 경우에는 발기설립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회사의 설립 사무에 참여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 사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발기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법은 발기인의 설립 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발기인은 한 주 이상의 주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발기인은 최소한 한 주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이 될 자격은 뭐 크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위 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의 수는 1인 이상을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해서 개인기업의 어떤 법인 전환 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자, 뭐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의 자금에 대한 어떤 출처가 뭐 명확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이나 나이 또 사회적 지위들을 감안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자본적으로 어떤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뭐 간접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여나 양도 이런 부분을 그 자금 출처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어떤 회사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게 정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그 자치적 범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공인 인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10억 미만의 설립 요건에는 좀 완화를 해서 뭐 인증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관은 자유롭게 이제 회사에서 뭐 자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정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그럼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호, 회사의 이름, 또 목적,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회사의 소재지, 그 다음에 회사가 공부하는 방법, 뭐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일간지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그 회사의 그 주소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자,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기재사항은 만약에 이제 기재를 누락하게 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적이란 회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뭐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 도소매인지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호, 이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 말하자면 이사회에 대해서 발행을 부여하는 권한은 주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 예정 총수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뭐 이렇게 나누는데 당연히 발행 예정 총수가 더 많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발행할 필요는 없고 자본금에 맞춰서 우리가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행할 때 주의할 점은 주당 금액이 또 되겠죠. 한 주의 금액이 뭐 500원, 만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뭐 5,000원, 500원, 만원 뭐 한 주의 금액은 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행 예정 총수 중에서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라고 합니다. 발행 총수. 자, 그 다음에 본점의 소재지를 적게 되고요. 이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실제 서울에서 하는데 부산에 주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내게 되고 그 사무실이 주 본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사를 설립해서 본점은 하나 두고 지사를 여러 개 둘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본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사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의 공고는 관보 또는 뭐 시사에 관한 어떤 사항을 게재하는 뭐 이런 데도 기재를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간신문 또는 예를 들어서 등록이나 허가를 관할하는 어떤 협회나 뭐 이런 데 이제 공고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등록 관청에서 어떤 그 제시가 있을 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누구인가의 어떤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제적 기재사항입니다. 뭐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사항을 우리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이해관계,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기인이 받는 특별한 이익, 또 현물 출자, 재산 인수, 뭐 설립 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 이익은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해서 뭐 회사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의 분배, 또 신주 인수에 관한 우선권, 또 회사의 설립 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는 말하자면 현물이란 그 현금 원칙인데요.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금 출자가 이제 뭐 원칙으로 이제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현물 출자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가치가 있는 이러한 재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건 이제 가치평가를 받아서 실제 현금 출자인 것처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그렇지만 이런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또 평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뭐 농업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특이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금 출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거의 우리가 그 자본금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출자, 뭐 부동산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가치 평가를 통해서 뭐 현금 출자의 가치로 변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산 인수인데요. 설립에 있어서 그 설립 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이제 재산 인수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설립 중에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설립 조건으로 이제 특정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뭐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립 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을 작성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 이러한 필요한 서류의 인쇄, 또 뭐 사무실의 임차료, 뭐 통신비,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적 회사의 설립 절차는 인적 회사, 뭐 전에도 회사의 종류를 얘기했지만 인적 회사의
종류의 하나인 한명회사, 또 합자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무한책임사원, 뭐 유한책임사원, 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립 절차보다 많이 복잡하고 정관의 작성에서부터 설립 등기를 종료하기까지 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러한 설립 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 시까지만 발행된 비용이고 그 이후의 비용은 뭐 설립 비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기재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뭐 주권의 재발행에 대한 사항, 주주총회 의장, 이사, 감사의 수, 사업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재하는 걸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관의 인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직인의 인증을 필히 받아야 됐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효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뭐 굳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게 이런 상법의 회사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또 감사인의 서명과 조사 보고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요즘에는 이제 10억 미만의 법인의 설립에서는 그 1인 창조기업, 뭐 이런 용어로 얘기해서 1인이 회사의 전반적인 이사의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도 상관이 없게 이렇게 바뀌었지만, 실제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또 상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설립 등기는 그 설립 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합니다. 설립 등기에 의해서 설립이 되며 법인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창립 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말하자면 2주 이내에 신청서를 통해서 법원에 이러한 설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요즘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은행에 장부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장부증명의 유효기간도 2주입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우리가 설립 등기를 마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서류는 정관이나 장고증명, 또 발기인이 정한 주식 발행에 대한 사항, 또 그 이사나 감사, 또 들의 뭐 서류, 또 검사인들 보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 재판의 등본, 뭐 이건 이제 그 흔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뭐 취임 승낙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필히 들어가셔야 되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되면 우리가 이런 설립 법인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실제 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신청 요건이 있는데요. 사업장 단위라는 건 주소지 한 군데에 한 개의 사업장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시 주재하고 거래 또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장마다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는 없습니다. 일반 아니면 면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동 사업자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뭐 2명이 대표이사직 공동으로 그래서 각자 대표 또는 공동대표 이러한 용칭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그건 법에 위반되고 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내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